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휘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 소식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 훈풍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테슬라 급락에 2차전지 관련주는 힘을 내지 못한 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합병 소식에 전고체 쪽은 오름세 보였습니다. 지수가 연이틀 부진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가져오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V원텍입니다. 최고가 기준 13% 넘게 오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매드팩토 17% 넘게 상승세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1월 22일에 언급해 주신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26%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알서포트 매수가 4,215원 기준 41% 넘게 상승하며 2위에 랭크했고요. 대망의 1위는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인 PMT인데요. 최고가 기준 44.33%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양지수 연이틀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이제 설 연휴까지 단 2거래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전략 세워서 이 2거래일 동안 좀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좀 아니면 이 하락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언제나 그랬듯 설날, 추석, 어린이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주식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줄어듭니다. 그 말인즉 개인 투자자들 또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지수가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도 어땠습니까? 반도체 2차전지 소부장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왔었죠. 그런데 저PBR 관련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하실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첫 번째,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려고 하는 종목이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가 왜 외국인이냐? 개인들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내려앉았을 때도 들어오고요. 올라갈 때도 들어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왜입니까? 저PBR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보여줬었던 그 움직임으로 바라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이
수익을 내고 나가는 위치가 어디쯤일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이탈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 내용만, 그 수급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해당 종목에서 손실은 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외국인들의 진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 내용은 설날 연휴 직전까지인 겁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테마성 종목들과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바라봤을 땐 개인들의 수급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지켜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부터 설날 때까지는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혹은 내일 모든 종목들을 정리를 하셔야 우리가 언제 돈을 인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정리를 끝내셔야 이 거래일 이후부터 인출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내일 혹은 모레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통해서 돈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빼내실 수 있겠지만 조금 수익을 내서 그 수익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설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인출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식 방송이라 하더라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낭떠러지에서 등을 떠미는 역할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포트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려있는 내 종목들 어떻게 구조하면 좋을지, 또 내 보유 종목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기아입니다. 매수가는 11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저 PBR 관련주로 관심을 받았었죠.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11만 1,60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손실이 좀 있으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기아 어떻게 보실까요? 참 이렇게 고점에서 진입을 하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언제 매수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보시면 이때 사셨겠습니까? 20년도 더 전에? 아니겠죠. 최근에 매수하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는 이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누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저 PBR 관련주로서 수급이 붙었던 건 언제까지입니까? 2월 2일까지예요. 그러면 2월 5일 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고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다면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1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와서 언제 매수가 끝났습니까? 며칠입니까? 2월 2일이죠. 그러면 2월 2일까지가 이 종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저 PBR 관련주들을 처음 주가를 상승시킬 때 그 상승을 도모했었던 건 기관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기관이 안 들어옵니다. 이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신호탄을 써놨으니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만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려놓고 매도하는 살자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11만 5천 원에 진입을 하신 게 2월 2일이시라면 못해도 2월 5일 날에는 매도를 하셨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은 일단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만 2,900원인데 10만 2,9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가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전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저점에서 충분히 언제든지 매집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 가격 구간은 여기로 보셔도 되고요. 그 아랫단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입니까?
2023년에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됐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진입하시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85,000원 아랫단에서.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높죠? 85,000원 아랫단까지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고점에 진입하셔서 보유하게 되시면 102,900원 이탈할 때 꼭 손절을 하셔야만 하는데 손절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나마 좋은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저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설날 때까지 102,900원만 지지해 준다면 설이 끝난 이후부터 다시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이 현대기아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자동차 소부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오늘은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섹터로 봤을 때 뭐겠습니까? 자동차 마찬가지, 전장 마찬가지, 반도체 마찬가지, 2차 전지 마찬가지, 안 나온 거는 의료 관련주. 그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만 아직 안 나왔어요. 저 PBR로 따져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은 실질적으로 저 PBR로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테마 안에서 순환 사이클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건너뛸 수 있겠지만 현대기아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으셔서 이 종목 12만 원까지 주가 반등 나오면 그 가격에서는 모두 다 익절하시고 주가 내려가서 다시 잡으시는 걸 저는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목표가 1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을 매매할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수식인데요. 이 수식이 있다면 내 차트에 오색선 그려보실 수 있고요. 이 오색선을 통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수익 극대화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저와 함께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켜 주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수식도 받아가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매수가는 6,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최근 강하게 탄력 받았었죠. 모비스는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줬는데 오늘은 다소 빠졌습니다. 종가가 4,125원이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좀 있으신데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비스 어떻게 보실까요? 모비스는 조금 안 좋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기간이 올해까지 총 6년입니다.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위험한 종목이다라고밖에 설명을 드려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여기에서 기반을 잡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 6,500원이라는 건 이때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초전도체로 인한 이슈로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은 모비스가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못 올립니다. 뭐랑 같이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CCS는 물론 보면 안 되지만 CCS의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다면 CCS는 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신성 델타테크까지만은 보셔야죠.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역사적 신고점까지 주가를 올려놨는데 모비스는 지금 바닥 구간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파워로직스는 어떤가요? 파워로직스 또한 마찬가지로 윗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원도
덕성도 마찬가지인데 모비스 또한 동일하다면 지금부터 모비스가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건 스마트 팩토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만 보셔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 남아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 상황을 보더라도 모비스가 지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 구간이 있습니다. 3,945원인데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버텨주기만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10%입니다. 비중이 10%시라면 이 종목은 주가가 3,000원 아래로 내려갈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겠지만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들고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3월 중순께면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보유하시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3,945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약물고 손절하시는 게 더 맞는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덧붙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종목에 진입하신 관점 자체가 진입 시점 자체가 너무나 안 좋으셨고 진입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좋지 못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만 보셨어도 이 기업은 투자를 안 하셨을 거예요. 물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점차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그 폭이 더 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유보율이 아예 안 잡히면서 자본 잠식이 빠지게 되면 이 기업은 그때부터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가가 올라올 때 어느 가격에서도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6,000원 정도까지. 그 정도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비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수식뿐만 아니라 조건 검색식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조건 검색식은요. 올라가는 종목 쏙쏙 골라낼 수 있는 상승 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르 종목 포착 해서요. 우리 수익도 만들어 보시고 설날 떡값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 검색식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레오캠 바이오요. 레고캠 바이오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8,2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30%요. 네. 네. 레고캠 바이오 네. 오늘 종가가 47,000원대 형성을 했는데 고민이 예.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레고캠 바이오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데 진입하실 예, 예. 때 생각하셨던 관점이 있으셨을까요? 거기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요. 네. 종목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그때 매수를 했는데 네네. 조금 이렇게 올려가려다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손절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더 보유를 해야 되나 이게 판단이 안 서서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제가 결정을 하려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 잘 들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예, 예. 레고캠 바이오는 영업이익이 점점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 기업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대한 요건은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적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면 꽤나 흔들리는 추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2023년에 들어서면서 바닥이 잡히고 큰 폭으로 올라왔다는 건 지금부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항암 관련주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게 걱정이 되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아니라 버티셔야 됩니다. 예. 버티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셔야 되냐면 본전까지예요.
예. 네, 그 이상을 바라보기는 지금 많이 어렵고요. 6만 원 단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항이 좀 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예. 가격에서는 레고캔바이오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인 것인가.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것이 네.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설명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뉴스가 가시화가 되면 그 종목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괜찮다라는 이 두 가지 포지션인 거예요. 그런데 레고캔바이오를 추천한 게 58,000원 단이라면 제 생각에는 주가가 올라가서 지지받을 때 이 자리에서는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는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자리가 지지가 안 되면 단박에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에요. 45,000원 단. 그래서 네. 45,000원이라면 추가 매수가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으로 너무 좋은 자리인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영업이익 적자폭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는 있어도 이 자리가 저항 가격이에요. 과거 시점에. 지지였었다가 저항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탈을 해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윗단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4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4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오더라도 45,000원까지밖에 못 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45,000원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때 6만 원에서 약수익이겠죠. 하지만 그 가격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혹여나 더 버티실 수 있다면 35,000원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세요. 35,000원에서 동일 비중으로 비중이 되게 많아지시겠죠. 60%나 되시는데 왜 여기에선 추가 매수가 가능하느냐. 박스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58,200원과 35,000원 사이에 되는 가격이 얼마예요? 48,000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 예. 낮춰 놓으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 45,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동안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 그 종목을 손절하시는 겁니다. 왜? 35,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3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난 어떻게 하느냐? 레고캔바이오 30% 진입을 하셨죠? 60%, 50% 이상 진입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때 가서 레고캔바이오가 항암주로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다면 저점이라 판단하고 비중 50%까지 진입을 해서 내가 복수 혈전을 일으켜 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 그 어리온 그룹에서 그걸 인수를 했다고 들어서 네네. 그게 더욱 앞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들 전문가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건 인수가 어리온 그룹.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구간이 선반영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왜냐하면 레고캔바이오가 인수가 되던 인수를 하던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건 현재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레고캔바이오는 결국 연구개발을 통해서 R&D를 통해서 새로운 바이오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임상을 통해서 제품을 시제품으로 변형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봤을 때 제 생각에는 45,000원을 이탈하기보다는 사이클은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사이클은 다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약바이오 테마의 주가가 올라갈 때 레고캔바이오가 본전까지 올라온다면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약손절이더라도 5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는 모든 물량을 손절하시는 게 맞고 주가가 내려갔을 때 45,000원 아랫단에서 재진입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가 된다라는 설명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5,000원에서 모든 물량 매도하신 이후에 저점 매수 추가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양시장 부진한 흐름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조건 검색식 통해서 상승하는 종목 포착하시고요. 설날 세뱃돈도 미리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만 있다면 올라가는 토루 종목 누구나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조건 검색식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5421이니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코스모 화학인데요. 네. 42,000원에 네. 35%입니다. 42,000원에 35%요. 예. 네, 손실이 조금 있으시네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 손절을 해야 될란가 안 그러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버텨야 될란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코스모 화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하필이면 또 코스모화학 42,000원에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화학 관련주가 좋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 42,000원에 선이 그어져 있을까라는 거를 좀 유심히 보니까 이 가격대가 뭐냐면 바로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인데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스권을 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설명만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가 5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욕심내지 않고 53,000원까지만 올려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 내려온 상황에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적자로 전환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부채 비율과 유보율로 바라봤을 때에는 화학주들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여도 양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미 비중 많으시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5만 원 넘어갈 때 5만 3천 원까지만 보시고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예. 기간을 아이고, 네.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기간을 조금 주세요. 만약에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이 저한테 이 종목 언제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닥달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 6개월이고 길게 가져간다면 1년 반 정도까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내년 첫 번째 아유. 분기와 두 번째 분기 실적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42,000원까지는 못 올 종목 절대 아니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53,000원 정도면 아 수익 잘 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막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잊어버리셔도 주가 5만 원 가까이 올라갈 때는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렇죠. 예, 예, 수익도가 예. 났을 때 못 팔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모 화학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5만 원 위에서 익절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증과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반드시 올라갈 종목,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분석 치료제 관련주로 미국 유전자 가위 국제학회에서 차세대 유전자 가위와 안전성 평가 플랫폼을 발표하며 관심을 모았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메가토르 기법으로 또 종목을 포착하셨다고요? 네,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ST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미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관련주로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보셨을 거예요. 반도체와도 엮여 있었고 디스플레이와도 엮여 있었기 때문에 GST를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1월과 2월 사이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광전자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왜였습니까? 투명 TV와 관련되어 있는 마이크로 LED를 개발하는 광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었는데 GST 포착되고 나서 꽤나 오랫동안 고생을 시키다가 이제서야 조명받고 있지만 메가토르 기법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들 같이 한번 보자면 워트 안 볼 수가 없겠죠. 오늘 마찬가지로 상한가 한 틱 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1,100원이 상한가였었는데 11,110원이었나요? 그런데 11,100원까지 올라가면서 VI에 도달을 했다가 주가가 VI가 풀리면서 내려왔고 거기에서부터 조정을 꽤나 심하게 받았었던 마찬가지 반도체 소부장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KC텍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주가가 올라가긴 했으나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했고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까지 불러일으켰지만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횡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PSK홀딩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아직 나오지도 못했고 심지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결정도 못 잡고 갈피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가 되느냐? 저점과 고점이 둘 다 낮아지고 높아지면서 한 자리에 수렴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올라가 준다면 다행이겠지만 내려가게 된다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고점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수익을 만들기에는 어렵겠지만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이 자리 아랫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유념하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홀딩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 GST인데요. 선이 정말 많죠. 자, 그중에 36,500원, 33,500원, 31,950원, 39,50원, 29,400원까지 선들이 정말 많은데 이 선들이 무엇이냐면 과거 시점에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포착된 것은 이때입니다. 8월 달이죠.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 오랫동안 기다리긴 했지만 이 자리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지지 저항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기 때문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금방 올라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 됩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해당 종목의 저점에서 잡히면서 이 선에서 진입을 한다면 아무리 손실 가격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본전까지 올라오는 건 금세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종목을 다시 가지고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안 될 때는 시장 상황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가토르 기법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시장 너무 안 좋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인데 1월 초중순까지는 포착이 잘 안 되다가 1월 중순이 지나면서부터 메가토르 기법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부터 포착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GST처럼 어느 정도는 주가가 깜짝 반등이 나왔다가 흘러내리기는 했지만
고생을 시킨다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부채 비율과 영업이익까지 같이 포괄돼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감행하신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가 될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왜? 메가토리 기법 자체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면 익절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익절 자리가 파란색 저항선이 되겠죠? 왜? 1차 5%, 2차 검은색 저항선, 3차가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인데 파란색까지 올라와서 빠르게 익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종목은 안 봐도 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긴 횡보를 거쳐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횡보를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와 주면 내가 익절을 할 것이다.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남은 물량 12.5%의 물량만 들고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 지점은 뭡니까? 광기가 물들어 있는 자리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광기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할 때 진입을 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광기에 물들어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릴 때 그때 그 광기가 지나고 나면 빠르게 상승을 했다면 무엇이 나온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것인데 광기에 매도해도 부족함이 없으나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 얼마 안 들고 있는 물량 가지고 재미만 보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메가토르 기법이 뜨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서 수익을 당장이라도 줄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메가토르 기법으로 진입을 하면 손절할 일은 없겠구나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바이오 제약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및 내분비계, 순환비계, 비뇨기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기반의 160개 전문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약파는 회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주식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올바이오파마라는 회사 이름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양한 의약품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고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개발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R&D입니다. R&D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를 중장년층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안구건조증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 라섹 수술하는 친구들은 이 종목,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뇨병성 신규병증 치료제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면역 항암. 항암 또 나왔죠. 항암이 나오는 순간 약품도 개발하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제약바이오의 테마 중, 섹터 중 테마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 항암, 그죠? 거기에 벌써 항암이 들어갔다는 것부터 한올바이오파마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관련주들은 안 보고 이 종목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메가토르 기법 언제 떴습니까? 2월 1일 날 28,900원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아니죠. 그 전날이죠. 그 전날에 포착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건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메가토르 기법이 뜬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진입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단기간에 14%까지 올라왔습니다.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4거래일 만에.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에서 포착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첫 번째, 1차 매도 어디입니까? 5%. 그죠? 두 번째 매도는 어디입니까? 검은색 저항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매도는 어디입니까? 파란색 저항선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위치로 봤을 때 1차 매도는 끝났지만 검은색 저항선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매도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차 매도 가격 구간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오늘 1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40%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만 문제가 되는 건 방금 전에 GST 설명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여기에서 포착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단기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와요. 또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내가 고점에서 진입하면 그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받겠죠. 하지만 내가 진입한 자리가 꼬챙이의 중단 가격이 된다면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 것이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려와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메가토리 기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만 메가토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셨었던 건 에코프로였을 거예요. 에코프로에서도 포착이 됐고요. 대형주에서도 포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토리 기법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이런 메가토리 기법과 토리 기법 그리고 차트에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죠. 이 오색선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똑같이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그 자료가 필요하실 텐데요. 그 자료 받으시는 법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지수 흐름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은 종가 대비 수익률 무려 54% 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조건 검색식만 있다면 여러분도 누구나 이런 수익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조건 검색식과 수식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5421이니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 연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익 미리 만드셔서요. 떡값도 하시고 세뱃돈도 미리 챙겨 놓으셔야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선물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요.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셨던 히든 종목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은 두 자리인데 이 종목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고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었던 장바구니로 수익을 만들어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왜 중요하느냐? 그냥 유전자가 아닙니다. 유전자 가위 관련주인데 아시아권에서 유전자 가위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의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 수익화 사업 및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치료 및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유전자 가위 관련주 중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관련주들 중에 제가 또 한 종목 정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마크로젠인데 인트론바이오, 엠젠솔루션, 유틸렉스 영업이익을 보시면 왜 제가 마크로젠과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종목 두 종목이 가장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멘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첨생법 통과에 K바이오도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세포 유전자 신약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 그로 인해서 유전자 관련주들이 임상을 통해서 신약을 만들어냈을 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 그때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유전자 가위의 독보적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것이죠. 원정 치료받던 환자들이 국내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국내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더 이상 바이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런데 도약하고 있는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중요하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지수가 하락할 때 로켓처럼 추진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제약바이오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결국 초전도체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초전도체를 우리나라에서 개발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고 커지겠습니까? 성장 발판, 동력이 되는 것이죠. 제약바이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높이 성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수 끌어올리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도 제약바이오주가 먼저 선행해서 주가를 올려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나올 때가 거의
다 다가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설명 다 드려봤고요. 인트론바이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관심 종목인데 자,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저점을 찍어놓고 상승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만 이 상승파동을 1차 상승파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점을 찍고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1차 상승파동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인트론바이오는 더 안 좋은 상황까지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크로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 저점을 찍어놓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의미 있는 고점까지 넘어가지 못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 가격 구간에서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격은 19,500원입니다. 왜? 과거 시점에 여러 번이나 지지가 됐었던 그 자리를 이탈했다가도 빠르게 회복시켜서 지지선의 역할을 만들고 있다는 건 19,500원이 트리거 가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로제는 주가가 혹여나 더 내려오게 될 경우에 19,500원은 너무나 괜찮은 매수 자리가 된다. 왜? 반등이 나올 때 못해도 20%는 깔고 앉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엠젠솔루션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왔다가 여기까지가 기술적 반등이 끝입니다. 나오고 나서 주가가 내려앉았다가 올라가는데 고점이 낮아졌죠. 그리고 또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움직임, 이것을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엠젠솔루션은 저점을 찍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으며 저점 가격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볼 필요도 없는 종목이다. 매수할 필요도 없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것부터가 그냥 그 한 주를 차지하는 낭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유틸렉스 마찬가지인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기만 할 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줬었던 가격이 한 번은 나왔지만 1차 상승파동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두 번째로 주가가 올라와서 이 자리를 넘어가는 상승파동이 나와야 과거 시점에 이 구간이 1차 상승파동이구나. 그렇다면 이번이 2차 상승파동일 테니 주가가 내려와서 지지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유틸렉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토르신하고 떴었긴 했지만 이 종목은 상승할 때 상승하는 찰나에 유전자 가위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장바구니로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가 다르죠. 뭡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어제 포착이 됐습니다. 가격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46,700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 종목은 메가토르 기법으로서 주가가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바닥에서 지지가 되고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이 자리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든다는 것이죠. 그 가격은 얼마냐? 39,400원입니다. 그래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46,700원에 진입하셔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에서 1차, 2차, 3차 매도까지 진행을 하실 텐데 3차 매도가 진행되는 가격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60% 수익이 나와야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의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해당 종목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이해하시고 이 종목 꼭 여러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제약바이오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갈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이 종목 반드시 체크하시고 수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까지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첨생법의 수혜를 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명과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 고민과 종가 베팅 방법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